우리에게 가장 희소식이죠. 토익 성적. 정규직 22,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 이후 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7년도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채용할 때는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면 세금 낭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채용하니까 역대 최저래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취업 강의를 어느덧 18년째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이슈가 있었죠. 뭐냐? 22,000명 정도를 채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신문을 보다 보면 악의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이 정규직 22,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쓰는지를 모르겠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2017년에 정말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은 늘 조금씩 올라가다가 2017년도에 땅 찍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추세였어요.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뭐 쇼츠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2023년도 채용 예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못해도 19,000명 정도까지 16,000에서 19,000명 정도까지는 채용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19,000명이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다행히 22,000명 정도를 채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채용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보다 이상 채용을 하기는 합니다. 실제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졸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8% 정도로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에게 가장 희소식이죠. 토익 성적. 이게 제일 희소식인 것 같아요. 전 너무 좋았어요. 왜 제가 너무 좋았느냐면 사실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갱신 만료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만료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NCS도 하고 전공도 하고 해야 되는데 토익부터 하시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어학성적 인정기간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나왔죠. 최대 5년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실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 건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걸 5년간 유효하게 인정되게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토익 성적표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2년입니다. 그래서 그 2년짜리를 어떻게 5년으로 늘리느냐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턴 채용도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간추리자면 공기업 채용 인원이 실제로 이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2017년도 이후 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7년도하고 비슷해요. 2017년도하고 비슷하고 2019년도에 역대급으로 많이 채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공기업 채용과 관련돼서는요. 이렇게 해도 비판을 하고 저렇게 해도 비판을 해요. 이렇게 채용할 때는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면 세금 낭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채용하니까 역대 최저래요. 여기에서 무슨 기사 나왔느냐면 이제 문 닫힌다 나왔어요. 그 다음 해에 뭐가 나왔었느냐면 얼음판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채용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공공기관 채용은 늘 이루어져 왔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쟁률이에요. 우리는 많이 채용하면 나에게 기회가 많이 올 거라는 착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열심히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방금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친구 중에서 코레일 준비하시는 친구가 있거든요. 차량 운전직 쪽으로 준비하시는 친구가 있는데 요번에 좀 많이 뽑아요. 운전 쪽으로. 많이 채용을 합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이번에 많이 뽑는다. 너한테는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친구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 친구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침에 여기 8시 반에 나와서 밤에 9시까지 정말 한두 번 왔다 갔다 거리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그걸 8개월 이상을 한 친구예요. 그럼 그 친구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많이 채용하면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역대급으로 많이 뽑는데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쟁률 자체가 2020년도에 보시면 3만 명 뽑았는데 67대 97이에요. 2022년도에 2만 5천 명 채용했는데 65대 66이에요. 오히려 경쟁률은 조금은 내려갔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많이 채용한다고 기회가 있다? 천만의 말씀. 준비하고 노력해야 기회가 온다. 그때는 많이 채용할 때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진짜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NCS는 재능 아닌가요? 라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어요. 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왜 재능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신기해서 찍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취업 컨설팅관을 운영을 했어요. 취업 컨설팅관을 운영을 했는데 저는 백화점 오픈런은 들어봤는데 컨설팅 오픈런은 처음 봤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 지금 급하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면 그냥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돼서 저희들이 45분쯤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45분쯤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뛰어오는 건 처음 봤어요. 막 뛰어오더니 그 번호표를 누르는데 막 서로 누르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시 되기 전에 마감이 됐어요. 10시 되기 전에 마감이 됐는데 무슨 맛집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를 좀 의아해했어요. 저희들도. 왜냐하면 예전에 컨설팅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는 컨설팅관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컨설팅관이 인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보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공기업과 사기업 같이 준비할 수 있나요?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공부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불안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답을 명확하게 해주는 경우들도 잘 없어요. 특히 공공기관은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공기업 취업 쪽에서는 이제 1세대예요. 제가 2005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었거든요.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서. 1세대다 보니까 공공기관 취업 쪽에서는 살아있는 화석인 거죠. 살아있는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해도 사실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학 성적을 올릴 수가 없다. 꼭 850 이상이 되어야 되나? 자격증은 무조건 취득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서류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자격증을 더 취득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꼭 850이 되어야 될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토익 850 이상은 이런 공기업을 갈 수가 있는데 토익 없어도 되는 공공기관들도 있어요. 토익이 낮아도 지원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학 성적을 올릴 수가 없다. 꼭 850 이상이 돼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850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격증은 무조건 취득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술직은 무조건 기사를 보고 와야 돼요. 기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쌍기사가 있어야 되나요? 그건 직렬마다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쌍기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기직이다. 한국전력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디든 괜찮아요. 그러면 한국전력을 포기합시다. 이게 더 깔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한 군데라도 덜 내면은 나에게 기회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제대로 된 곳을 한 군데 노려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을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1차 서류를 통과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2차 필기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1차 서류가 안 되면 다시 1차 서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꾸 뒤로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10군데 내서 5군데 떨어지면 5군데는 시험 봤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멘탈 무너지지 말고 그 5군데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것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난 10군데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욕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에서 많이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자격증.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교육사항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펙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스펙 얘기하느냐면 자기소개서 쓰는 것보다 컴활 따는 게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고쳐서 쓰는 것보다 컴활 공부해서 취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격증은 자격증이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거든요. 내가 이걸 써놓고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읽다 보면 그냥 이상하긴 하거든. 근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설닷컴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하죠. 집단지성을 이용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예요. 뭐냐 하면 그 중에서 전문가라든지 진짜 잘 쓰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서 코칭을 해주면 괜찮은데 쉽게 얘기하자면 계속해서 초등학교 1학년들이 모여가지고 야 방정식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감탄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냈는데 떨어지면 난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인턴을 해야 될까요? 저 여기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무직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기술직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건강보험공단 가고 싶은데 이쪽에 대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없겠죠. 이 일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에 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총무일을 하거나 아니면 회계일을 하거나 행정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 민원 업무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팀과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수 있는데 자소서 쓰는 방법을 모른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인턴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턴은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공부하면서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턴하면서 공부하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얘기를 해요. 제 친구 중에서 인턴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친구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친구가 대단한 거고 그 친구가 독종이에요.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7시부터 적어도 12시, 1시까지 매일같이 공부하고 아침에 그렇게 출근하고 할 수 있냐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냥 때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하고 오늘은 피곤해서 안 돼 라고 해서 공부 안 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무조건 안 돼요. 인턴은 공부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인턴은 하시면 안 돼요.